지금 한국 금융계에 뭐랄까 거대한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AI라는 태풍이죠. 이게 한쪽에서는 엄청난 기회인데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인공지능이 지금 한국의 금융 판도를, 그 규칙을 어떻게 새로 쓰고 있는 걸까요? 좋아요.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지 한번 보죠. 첫 번째로 한국의 AI 금융혁명이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어마어마한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지 따라가 볼 거고요. 물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겠죠. 이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위협도 당연히 짚어봐야 하고요. 그리고 과연 이 AI라는 게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도 던져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미래를 위한 균형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한국의 AI 금융혁명. 말 그대로 지금 한국에서는 금융의 거의 모든 구석구석에 AI를 심으려는 국가적인 움직임이 정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와, 근데 그 속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AI 기술 덕분에 그러니까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기획해서 시장에 딱 내놓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글쎄요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이건 뭐 변화의 가속도가 붙었다 이 말밖에 안 나오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AI가 이끄는 골드러시입니다. 이 엄청난 혁신 뒤에는 정부와 산업계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 또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우선 정부의 의지부터가 아주 명확해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무려 4천억 원이라는 정책 자금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뭘 하냐? 바로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 같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최대한 빨리 구축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목표는요, 이걸 훨씬 뛰어넘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른바 K-엔비디아 프로젝트라고 여기에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50조 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더 이상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AI 기술, 즉 AI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그냥 자 돈 줄게 하고 끝나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시면 AI나 로봇 같은 첨단 분야의 세금 혜택을 주는 메가 특구 지정부터 국산 AI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지원에다가 심지어는 새로운 디지털 신원 모델 연구까지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AI 생태계를 만들려는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인 셈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 금융권도 완전히 발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금융은 AI가 코스피 9,000 시대를 열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KB증권이나 NH투자증권 같은 곳은 벌써 AI를 이용해서 채권 가격을 매기고 있어요. 삼성 SDS랑 KKR의 1조 2천억 원 규모 파트너십은 또 어떻고요. 이건 기업용 AI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상 이제 AI는 은행들의 핵심 업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거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잖아요. 이 엄청난 혁명적인 기술이 만약에 나쁜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이야기, 새로운 종류의 위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미토스 공격이라는 좀 무서운 이름의 용어가 등장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AI한테 아주 교묘하고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스스로를 위장하고 기존의 방어망을 그냥 뚫어버리는 아주 똑똑한 악성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AI가 만들어낸 신종 사이버 공격입니다. 이 인용구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들어보세요. 명령어 한 줄에 27년의 보안이 뚫렸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냥 간단한 AI 명령어 하나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보안 시스템을 정말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공포.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물론 금융권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죠. 당연합니다. 위협이 AI로 진화하니까 방어하는 쪽도 AI로 맞서고 있어요. 이 차트를 보시면 KB금융 같은 은행들이 수억 원을 들여서 실시간으로 사기를 탐지하는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AI로 AI를 막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거대 기업과 범죄 조직 간의 어떤 참과 방패 싸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잠시 시선을 돌려서 이 기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번째 이야기. 과연 AI는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될 수 있을까요? 더 따뜻하고 더 많은 사람을 껴안는 그런 금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신협에서는 AI 수어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청각 장애인분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획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요. 또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교묘한 금융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AI의 목표가 단순히 효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그동안 금융 서비스에서 좀 소외되었던 분들을 돕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니 동전의 양면,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와 무서운 위협을 종합해서 미래를 한번 내다볼 시간이에요. 다섯 번째 파트, 미래의 핵심은 바로 균형 잡기입니다. 기술의 확장, 시스템의 안정, 그리고 사회적 포용.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아주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모든 논의의 핵심 결론이 나옵니다. 성공적인 AI 금융의 미래는 성장이냐, 보완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확장, 안정, 그리고 포용. 이 세 가지 목표를 마치 하나처럼 동시에 추구하는 삼위일체 전략에 그 성공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과 기업 리더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 저울의 양쪽을 보세요. 한쪽에서는 개인정보와 디지털 신원, 그리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보호장치, 즉 규제를 만들어야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처럼 새로운 기술을 마음껏 실험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활짝 열어줘서 혁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인 거죠. AI가 만드는 금융의 미래, 이건 이제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바로 곁에 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